투자자들도 애플에 더 많이 투자하지 못한 것을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 일화는 한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투자의 공식이 바뀐 것은 아닐까? 주식을 처음 공부하면 가장 먼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PER, PBR, 저평가, 안전마진, 가치투자. 오랜 시간 동안 좋은 기업을 싸게 사는 전략은 투자의 정석으로 여겨졌습니다. 실제로 그 전략은 수십 년 동안 유효했습니다. 코카콜라와 같은 소비재 기업, 에너지 기업, 금융 기업들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시장을 이끌어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워렌 버핏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장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때 불확실한 성장주로 취급받던 기업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되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엔비디아, 투자의 중심축이 서서히 이동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과거에는 정보가 부족했습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를 찾아내는 사람이 유리했습니다. 그래서 가치 투자는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었는데요.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인터넷과 디지털 혁명으로 새로운 정보는 순식간에 전 세계로 퍼집니다. 이제는 정보를 찾는 시대가 아니라 변화를 읽는 시대입니다. 투자의 기준도 함께 바뀌고 있는 거죠. 1900년대는 자동차와 철강의 시대였습니다. 1950년대 이후는 소비재의 시대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이 새로운 시대를 만들고 있습니다. 국내 1호 증권학원 설립자 김영웅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부는 과거의 장부를 뒤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성장할 산업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자의 몫이다. 시장이 변하고 있습니다. PER과 PBR만으로 앞으로 10년의 승자를 찾을 수 있을까요? AI와 로봇이 바꾸는 세상, 달러 패권과 미국 증시의 흐름, 그리고 미래 산업의 방향까지 다음 10년의 승자는 어디에서 탄생할까요? 지금 투자자들에게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AI 혁명은 시작됐고 로봇 혁명은 다가오고 있습니다. 당신의 포트폴리오는 준비되어 있습니까? 엔비디아는 한때 위험한 성장주였습니다. 테슬라도 한때 비싼 성장주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10배 기업은 누구일까요? 그 답을 찾고 싶다면 미국 성장주는 멈추지 않는다. 이 책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입니다. 2026년 6월 17일 출간. 2020년 2월 전 세계 금융시장은 역사적인 폭락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한 달 뒤인 3월,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공포에 휩싸여 있을 때 시장은 예상치 못한 V자 반등을 시작했습니다. 시장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과거에 통했던 공식이 미래에도 반드시 통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급변하는 자본시장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은 어디를 바라봐야 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담은 책이 출간된다고 하는데요. 미국 성장주는 멈추지 않는다. AI, 자율주행, 휴머노이드 로봇, 미래 산업의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책은 미국 혁신 기업에 투자해야 하는 이유와 미래 산업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들려줍니다. 가치 투자라는 과거의 문법에 머무르지 않고 앞으로 세상을 바꿀 신성장 산업과 기업을 발견하는 안목. 어쩌면 그 안목이 미래 자산의 크기를 결정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김영웅 원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미래의 부는 과거의 장부를 뒤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장기간에 걸쳐 성장할 산업의 흐름을 먼저 읽어내는 자의 몫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를 전하는 김영웅 원장은 누구일까요? 20년 경력의 투자 전문가, 국내 최초 증권학원을 설립해 7년째 운영하며 투자 교육의 대중화를 위해 꾸준히 활동해왔습니다. MBC, SBS 비즈, 매일경제TV, 그리고 달란트 투자, 김작가 TV까지 수많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바라보는 통찰을 전해왔습니다. 특히 그는 월가의 거물들조차 예측에 실패했던 2020년 2월의 역사적 폭락과 그해 3월의 V자 반등을 정확히 예견하며 많은 투자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대한민국 제1호 증권학원 설립자, 대한민국의 배우는 주식 투자 열풍을 일으킨 투자 교육의 선구자, 미래 자산의 크기를 바꾸는 열쇠이자 다가올 10년을 준비하는 투자자의 필독서가 될 김영웅 원장의 네 번째 저서, 미국 성장주는 멈추지 않는다. 2026년 6월 17일 출간됩니다. 자,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미국과 이란 합의 기대감과 스페이스X 상장에 뉴욕 증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다우 지수 0.7% 상승, 나스닥 0.3% 상승, S&P 500 0.5% 상승해서 마감을 했어요. 하락 출발했어요. 그래서 저녁에 보니까 장이 지지부진하더라고요. 뭐 어떻게 되나. 그러니까 요즘 장은 예측이 불가능해요. 예측이. 장 중에 뭐 트럼프 말 한마디에, 이란의 말 한마디에, 이스라엘의 미사일 한 방에 증시가 막 오르내리고 있고 막, 그래서 정신이 없는 오락가락한 그런 변동성 큰 장. 특히 우리 증시가 어마어마하게 변동성이 크죠.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이런 게 1년에 한두 번 걸릴까 말까 한 것들이야. 근데 그게 한 번에도 안 걸리면 뭔가 심심해. 장이 너무 무료해, 장이. 서킷 브레이크 이거는 몇 년에 한 번씩 걸리는 거예요. 그냥 코스피 코스닥이 8% 이상 떠서 1분 이상 지속돼야 되니까, 8% 이상 급등이거나 급락해서 1분 이상 지속돼야 되는 거니까 이건 몇 년에 한 번 걸리는 거고, 사이드카는 이제 매도 선물에서 이제 5% 이상 상승이거나 하락해서 5분 이상 지속되면 사이드카 걸리는 건데, 1년에 한두 번 걸릴 거고, 서킷 브레이크는 몇 년에 한 번 걸리는 건데 요즘 뭐 그게 유행이야. 예? 수시로 뭐 서킷 브레이크, 사이드카 걸리는 그런 장입니다. 최근에 주식을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공부 잘하고 계신다고 생각하면 돼.
계속 이런 장이지 않아. 이거는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증상. 그래서 이런 기회에 공부를 충분히 잘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원래 주식 공부는 하락장에 제대로 배우는 거예요. 상승장은 기동력만 하고 주식을 사도 왠지 올라가고 막 그래. 근데 하락장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락장은 제대로 예측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 김영우 원장만큼 하는 사람은 우리나라에는 제 생각에 없을 것 같아요. 하락장은. 상승장은 뭐 물론 우리도 상승장 수익을 극대화내고 있지만 하락장이 배우는 게 훨씬 많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락장에 공부가 충분히 잘 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 우리는 2주 전하고 지난주에 현금 비중을 왕창 늘려놓은 상태여서 장이 이번 주 변동성이 굉장히 컸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편안하게 지나왔어요. 물론 이제 제가 팔자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혹시나 싶어서 안 파신 분들도 계실 수 있겠는데 그분들은 이제 뭐 마음의 상처를 좀 입으셨을 수도 있어. 하지만 그것 또한 단단해지고 배우는 겁니다. 뭐 그런 과정은 주식 투자하면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스페이스X 상장 첫날 19% 급등, 공모가 135달러보다 11.1% 높은 150달러에 거래가 시작됐다. 19.2% 오른 160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시가총액 종가 기준 약 2조 1000억 달러로 알파벳과 아마존을 뛰어넘는 수준이었고 스페이스X는 이번 IPO를 통해서 750억 달러 조달을 했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의 IPO를 기록했다. 첫날 사신 분들은 시가에 사신 분들이 많겠죠. 많으면 이제 차익 실현 적절히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너무 믿고 있으면 변동성이 커져서 일단 지금 거래량이 너무 작아. 거래량이 너무 작아서 지금 첫날이니까 막 매수세가 붙으니까 많이 한 20% 올랐어요. 바꿔 말하면 작은 매도세에도 주가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익 실현하고 이제 언제 새로 진입을 해야 되냐? 그 얘기 뒤에 제가 정리를 해놨습니다. 미국과 이란은 그동안 시장을 딘들었던 군사 갈등을 뒤로하고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 등을 주요 내용을 한 잠정 합의안에 근접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다음 주에 주요 7개국 모임 그 기간 중에 양해각서에 서명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는데 이것도 이때 가봐야 알아. 아무도 몰라. 트럼프 대통령은 합의에 임박했다는 소리를 매주 하고 있어. 매주 해서 이 사람이 그 말을 하면 기사도 실지도 않아. 대통령이 말했는데 이제 기사에 안 실른다니까요. 왜? 매번 비슷한 소리를 하니까. 막 이번 주 조만간에 단기간에 합의 볼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단지 100% 확실한 건 아닙니다. 이 소리를 매주 하니까 대통령 입이 그렇게 가벼우면 안 돼요. 그 사람이 확정된 걸 말을 해야지. 그 사람 말 한마디에 무게가 실리고 막 그러는 거지. 부도수표를 수시로 날리니까 대통령 말에 기사도 안 나와요. 기사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제유가 급락했어요. 이제 브렌트유 선물 8월물 전장보다 3.3% 내린 배럴당 87달러. WTI도 84달러. 이 정도면 이제 정상치에 거의 근접해 내려온 거죠. 유가는 더 이상 부담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란이 아파치 헬기 하나 떨어뜨렸다가 된통 당했잖아요. 그죠? 그 뒤로 굉장히 많이 주눅이 든 것 같아요. 초기에 막 이스라엘하고 미국이 수뇌부를 막 제거하고 뭐 엄청나게 폭격을 하고 있다가 한동안 쉬었더니만 또 뭐 목소리 커지고 그러다가 이제 아파치 헬기 하나 떨어뜨렸잖아요. 그죠? 그러고 나서 한 2, 3일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하고 뭐 그러니까 이제는 코가 쑥 들어간 것 같아. 코가 쑥 빠졌다고 표현하는 거, 쑥 들어갔다고 표현해야 되나? 어느 게 맞는 거야? 하여간 코가 쑥 빠진 것 같아. 시티그룹 투자 의견을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올린 AMD가 우리 마스터스쿨 리딩 종목 AMD가 4% 정도 올라서 얘는 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6월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예비치는 48.9로 역대 최저 수준이었던 전월 대비 반등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이란 핵협정 서명은 며칠 내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 100% 확신할 수는 없다. 늑대가 나타났다 이거랑 똑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미국과 이란이 며칠 내로 합의에 도달할 수 있지만 미국은 합의가 성사될 것이라고 100% 확신하는 것은 아니라고 트럼프 행정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협상 타결을 지원해온 파키스탄의 셰바스 샤리프 총리는 앞서 미국과 이란 간의 최종 합의안에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어쨌든 이란이 기가 꺾인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이번에 아파치 그 이후 공습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란과 전쟁에 대한 훌륭한 합의에 이뤄냈다며 이는 문서 최종 확정을 조건으로 한다고 밝혔다. 그래서 어쨌든 문서 서명을 해야 되는 거야. 이란에서는 핵무기를 절대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농축우라늄 가져 나오는 거. 이게 전제 조건이죠. 스페이스X IPO 주요 내용 사상 최고 대비 19% 오르긴 했는데 떠서 출발했어요. 150달러가 떠서 출발했기 때문에 사실 얼마 못 먹었어. 그러니까 기다리면 돼. 기다리면 또 매수 타이밍이 딱 와요. 그때 들어가면 됩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의 지분을 합쳐 세계 최초의 억만장자가 된 머스크는 재사용 가능한 로켓 제조업체로 회사를 시작했지만 현재 수익성이 좋은 사업 부분은 스타링크 위성 인터넷 사업입니다.
스페이스X는 2020년 2월 머스크의 스타트업인 xAI를 인수했습니다. 이로써 xAI 데이터 센터, 그룹 AI 모델 논란이 많았던 동명의 어쩌고저쩌고 스페이스X 상장해서 이제 세계 최초로 1조 달러 부자? 1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이제 1,500조죠, 1,500조. 1조 얘기해도 현기증이 나는데 1,500조면 대체 얼마야? 예? 테슬라 전 이사회 멤버는 스페이스X가 기업 가치를 유지하려면 세계 초고도 미션 중 2개를 달성해야 된다. 세계 미션은 예를 들면 데이터 센터죠. 우주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 이런 거 있을 거고, 달에 생산 기지 만드는 거, 그 다음에 화성 탐사, 이런 게 있는데, 일단 가장 먼저 시험대에 오른 게 저거죠. 지구 밖에 데이터 센터 만드는 거죠. 여기 데이터 센터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렇게 태양광 패널 달고. 이것만 성공해도 스페이스X는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겠죠. 그 얘를 바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건 지금은 이제 스타링크, 전 세계 인터넷 서비스가 하는데 그게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폭증하고 있답니다. 폭증. 그럴 것 같긴 해요. 우리나라처럼 초고속 인터넷 있는 나라도 있지만 상당히 많은 나라가 저속 느린 인터넷 안 터지는 지역이 많고 막 그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스타링크가 가입자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왜냐면 바다 한복판에도 산 정 꼭대기에도 사막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이 팡팡 터지고 비행기 타고 가면서도 초고속 인터넷이 팡팡 터지는 그런 서비스를 하고 있으니까 가입을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겠죠. 상당히 매력적입니다. 하여간 대단한 사람인 건 맞아요. 스페이스X를 만들면서 로켓을 재사용해야지 이거 아무도 생각을 못했잖아요. 본인도 정작 일론 머스크 본인도 이거 성공 확률이 10% 미만이라고, 실패할 확률이 훨씬 크다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전 재산을 쏟아붓고 시도한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리스크를 감수했기 때문에 지금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된 거죠. 그 다음에 우주에 12,000개 위성을 2020년 이때쯤 나온 얘기인데 우주 지구 밖에 12,000개 통신 위성을 쏴서 인터넷을 초고속 인터넷을 서비스한대. 그때만 해도 이게 무슨 똥그런 잡는 얘기인가. 그런데 지금 한 10,000개 정도 올렸어요. 10,000개 정도. 위성을. 근데 앞으로 100만 개 더 올린대. 그러면 지구가 위성으로 너무 많이 막 뒤집히는 거 아니냐. 뚫고 나갈 자리가 없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 한마디 했잖아요. 지구의 크기에 비해서 위성 크기는 너무 작다. 100만 개도 그 먼지지. 그런 거 얘기를 했었고. 근데 요거를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 고도가 있잖아, 고도. 고도가 저고도가 있고 중고도가 있고 고고도가 있고, 위에서 보면 다닥다닥 있는데 입체로 보면 흩어져 있어. 입체로 보면 여기 있고 여기 중고도 있고 고고도 있고 흩어져 있어. 그러니까 평면으로 보여지는 것처럼 그렇게 많지 않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여간 대단한 사람인 건 맞습니다. 이거 자꾸 연막을 치고 있어. 테슬라와 합병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거 합병하면 안 된다 그랬죠. 테슬라는 테슬라 자체로 있어야지 급등 많이 올라가지, 많이 올라가. 근데 이게 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면 주가가 올라가는데 변수네. 이거 어떻게 합병 반대 운동을 좀 해야 될 것 같아. 합병 반대. 가벼울수록 주가가 막 올라가요. 물론 이제 상장할 때 스페이스X하고 주식을 이제 병합하면 주식 몇 대 몇 병합을 하면 이제 스페이스X 주식을 이제 받겠지. 그걸 바뀌겠지. 이렇게 바뀔 텐데 합병할 때 줄어들진 않을 것 같아. 늘어날 것 같긴 해요. 기대감이니까. 그런데 합병한 뒤로 얼마나 급등하느냐. 달에 생산 기지를 만들고 그 화성에 생산 기지를 만드는 게 굉장히 많은 노력과 자본이 투여되는 일이잖아. 그죠? 하여간 달에서 공장을 짓는다고 합니다.